자, 여러분, 품사의 마지막 이제 용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용언의 용자는 활용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용언의 큰 특징이 활용하는 말. 먹다 먹고 먹어서 먹으니 먹어라 먹었지 먹겠냐 이런 식으로 단어의 형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는데 동사는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이고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야 라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성질과 상태, 동사는 동작과 작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들을 먼저 외우시는 게 좋은데요. 동사 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동사는 대부분 되는데 형용사는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옆에다 한번 적어보면 일반적으로 현재 시제인 선어말 어미는 뭐게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는 는이라든지 또는 니은이라는 애가 있죠.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도 있죠. 관형사형 어미 중에 얘들아 는이 들어가 그럼 무조건 현재일 때 동사만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리고 명령형 알아, 어라의 어미가 있습니다. 아이고, 알아, 어라라고 적어야 되는데. 그래서 명령형일 때가 있을 수 있고요. 청유형일 때 어떤 행동을 함께 하자 할 때는 자가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의도나 목적의 연결어미 뭐뭐 하러 또는 뭐뭐 하려고 할 때 리어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요. 이때 동사일 때는 여러분 다 돼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는 당연히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예시도 적어볼까? 먹는 됩니다. 또는 먹는다도 가능하겠죠. 관형사형 어미에 먹는이 되겠네요. 명령형에서 먹어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유형에서 먹자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의도 밥을 먹으러 또는 밥을 먹으려고 가능합니다. 그쵸? 근데 형용사일 때는 자 예쁘다로 한번 해볼게 얘들아. 예쁘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예쁜 니은 붙이면 예쁜다는 안 되잖아 문제는. 그래서 이때는 예쁜다 안 되고 예쁘는 안 됩니다. 무조건 관형사형미는 는만 붙여야 되거든요. 명령형 어미로 예뻐라 안 됩니다 여러분. 그쵸? 근데 이때 예뻐라는 감탄사가 되겠죠. 감탄형일 때는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쁘자 안 되죠. 그리고 예쁘러는 안 돼요. 예뻐지려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쁘려고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예쁘러 이런 애는 안 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렇게 넣어서 확인해 보는 방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될 것은 옆에 페이지에 있는 일단은 불규칙 용언 파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규칙 활용은 저번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용언이 활용을 할 때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바뀌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그냥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뽑다 같은 경우는 뽑다, 뽑고, 뽑아서, 뽑으니, 뽑아라, 뽑겠지 이렇게 바뀔 때마다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또는 쓰다 같은 경우는 쓰다, 쓰고, 쓰니, 쓰어라 라고 표현할 때 써라가 되죠. 사실은 이렇게 전혀 바뀌지 않거나 또는 바뀌더라도 똑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바뀔 때 모든 애들이 다 바뀔 때 이때는 우리가 규칙 활용이라 불러요. 근데 불규칙 활용이란 친구가 있습니다. 당연히 불규칙 활용을 더 먼저 기억을 하셔야겠죠. 불규칙 활용은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적인 형태가 어떨 때는 바뀌는데 어떨 때는 안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얘들아 돕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위에서 뽑다라는 애 있었죠. 지금 뽑다라는 애는 뽑다, 뽑고, 뽑아서, 뽑은이라고 표현할 때 뽑이라는 애와 뒤에
모음인 아가 오면 똑같이 뽀 유지되고 뒤에 어미인 아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 옆에서도 뽀가 아라는 애가 유지가 돼. 근데 돕다와 아가 만났어. 종결어미 아가 만날 거야. 그럼 우리는 돕아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쵸? 자연스럽게 도아가 돼버렸잖아. 그럼 똑같은 비읍이 들어가 있는 단어인데 어간에 비읍이라는 받침이 있는데 뒤에 아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났더니 얘는 비읍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안 사라지는데 얘는 왜 사라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얘를 불규칙 활용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규칙 활용의 종류를 한 번만 배워보면 일단 옆에다 적어볼게요. 불규칙 활용에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 있고요. 그럼 이제 눈치 빠른 친구들은 두 번째는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도 있어가 가겠지.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뭘까 얘들아? 어간과 어미가 둘 다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 봤더니 얘들아 일단 어간이 바뀌는 경우는 얘들아 생각해봐. 간이 나쁘면 뭘 먹어야 될까? 우루사를 먹어야겠지. 간에는 우루사가 있잖아. 그래서 우르시옷 그 다음에 담배라고 표현할 건데 담배를 피면 간이 나빠져서 우루사를 먹을 거야.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이때는 어간이 바뀌는 그래서 담배를 피는 디귿불규칙 비읍불규칙 담배를 피면 간이 나빠지니까 어떻게 한다고? 우르사라고. 그래서 우불규칙 자리가 들린지 모르겠네. 르불규칙 그 다음에 시옷 불규칙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간이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디귿불규칙의 단어는 디귿이 모음 어미 앞에서 리을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간단하게 적어볼게. 어간의 디귿이 어간 말음이겠죠 아마도. 어간 디귿 받침이 뒤에 모음을 만나요. 그럼 그때 요 디귿이 리을로 바뀔 거예요. 이때는 맞춤법이 다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형태, 없어진 애들의 형태를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에다가는 이름을 적어줍니다. 예를 들어볼게 얘들아. 자, 묻다라는 말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쪽이 불규칙 이쪽은 규칙으로 경우를 한번 볼게 얘들아. 똑같은 묻다라는 말이 있어. 근데 이때가 에스크라 생각해봐 얘들아. 근데 이 묻다가 뒤에 모음을 만났어. 기본형은 묻다잖아. 그래서 그냥 우리 이렇게 적을게. 묻다라는 어간에 그 다음에 뒤에 어라는 애가 왔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어가 아니죠. 물어가 돼요. 그쵸? 맞아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자.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아요. 그때 여기 무라는 애는 밑에 그대로 있어요. 무가 그치? 어미의 어도 그대로 어미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우리한테 바뀐 건 디귿이 리을로 바뀌었을 뿐이잖아. 그래서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불규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똑같은 묻다도 얘들아 땅에 파묻다 에서는 어가 있으면 그때는 묻어가 돼요. 묻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에스크일 때 묻다는 물어로 바뀌어서 이것을 디귿 불규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비읍 불규칙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얘는 순경읍 비읍이 남아있었던 근거가 된다라고 표현을 했잖아. 그래서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간의 비읍 받침이 뒤에 오는 모음 앞에서 요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규칙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돕다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돕다 우리 수업 시간에는 굽다로 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고기를 굽다 있었고 그 다음에 길이 굽다 이런 표현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얘들아. 상대방을 돕다 라고 할 때 돕아가 만나게 될 거야. 근데 이거 자연스럽게 한국인은 어떻게 하냐면 친구를 도와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쵸? 그럼 그 상태에서 보시면 이때 도라는 어간의 도는 그대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라는 여기에 아라는 애는 어미에서 그대로 쓰였잖아. 그럼 우리 눈에 없는 애가 어떻게 됐어, 얘들아? 요 비읍이 오로 바뀐 상태인 거죠. 이게 만약에 음성 모음이었으면 우로 바뀌었겠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규칙 활용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잡다. 잡다는 뒤에 잡아라가 되죠. 이렇게 돼도 잡와, 잡와, 자와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잡아라 이렇게 갑니다. 그럼 얘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잖아. 잡이 그대로 잡으로, 아는 그대로 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규칙 활용이야 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밑으로 내려야 될 것 같네요. 짜잔. 자, 그리고 이제 우불규칙이라는 부를 봤을 때 요때의 우라는 애가 어간에 우가 이때는 모음 어미 앞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모음 앞에서는 이때는 탈락합니다. 이 우가 탈락해서 없어져요. 이건 탈락이라는 표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푸다. 밥을 푸다라는 표현이 있을 때 아니면 흙을 푸다. 뒤에 푸는 음성 모음이니까 어가 와야겠죠. 이렇게 되면 밥을 푸어가 아니에요. 밥을 펐다가 되죠. 그럼 얘도 피읍이라는 어간에서 피읍 가져왔고 어미에서 어를 갖고 왔는데 이 우가 사라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요 우는 탈락했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불규칙이 돼요. 왜 우불규칙이냐면 이런 경우 주다. 주에다가 그럼 이때는 밥을 주었다 이렇게 쓰잖아요. 줘라고도 하고 주다 주어라고 그냥 표현하기도 해요. 그럼 이때는 우와 어가 그대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규칙 활용이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르불 규칙 같은 경우는 조금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미가 바뀌는 애 중에서 르불 규칙의 친구인 러블 규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르불 규칙부터 보시면 르불 규칙은 어간의 르가 어간 발음에 나오는 르가 뒤에 어미를 만나요. 그때 어미의 모음을 만납니다. 그럼 그때 르 자체가 사라지고 리을이 두 개로 바뀔 거예요. 얘를 우리가 르 불규칙이라 불러요. 사라진 애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르 불규칙이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 예를 들면 물이 흐르다. 흐르 과거 시제인 어가 붙었다 쳐보자. 흐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때는 줄여서 적게 되면 얘들아 뭐가 돼?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 돼요. 물이 흘렀다라지 물이 흐르었다라고 적진 않는단 말이지. 그치? 그럼 이때는 얘들아 생각해봐. 여기 있지. 자 여기 모음에 여기 어가 있어요. 근데 르가 지금 어떻게 됐어 얘들아? 르 전체가 리을로 바뀌었지. 로 갈 거예요. 르가 리을로 바뀌었네 라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이르다라는 단어로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따 퀴즈 한번 내볼게 얘들아. 자 그 다음에 그럼 규칙 활용인 경우는 따르다. 따르 뒤에 이때는 따르었다 따르았다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의가 탈락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뒤에를 원래는 어가 와야 되지만 아를 붙일게요. 원래부터. 그럼 이때는 물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 사실 여기서는 원래는 뒤에가 어가 와야 되더라. 요 자리에 요게 의가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어가 올 거예요. 근데 요게 탈락하게 되잖아. 의라는 애는 우리가 규칙 활용해서 모음 앞에서 탈락하니까. 그럼 이게 사라지면 뒤 앞에 있는 애는 아잖아. 그래서 이거 선생님 처음부터 아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따 그대로 썼고 르 썼고 의 탈락했고 아 갖다 붙여서 따라. 규칙 활용이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내려볼게 얘들아. 자 시옷 불규칙 하는 애들. 시옷은 이때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게 될 거예요. 어간에 시옷이 위에 짝대기 안 그었잖아. 네, 어쩔 수 없지. 시옷 받침이 이번에 모음을 만납니다.
그럼 그때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탈락하게 될 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면 있다, 끈을 있다 이런 거 있잖아. 있다 뒤에 아니면 잇따르다 같은 거 뒤에 어가 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줄을 이어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럼 누가 봐도 지금 있다에서 여기 이가 그대로 여기 어가 그대로 내렸는데 시옷이 탈락한 상태가 돼버렸네요. 그래서 이것을 시옷 불규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 살아남아있는 경우 뭐 있는데요? 약간 야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벗다. 이때는 옷을 벗어 이렇게 그대로 시옷이 살아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 활동이라 적었잖아. 자, 얘들아. 활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얘들아. 그래서 여기다 또다시 어미가 불규칙하게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네요.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은 어간이 바뀌네요.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어간에서는 얘들아 원래 있었던 형태의 이름을 붙이게 되잖아. 원래 있는 단어의 이름, 원래 있었던 단어의 이름,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단어의 이름,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단어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근데 어미에서는 바뀐 애의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 얘들아. 자, 어미에서는 여러분 일단은 두 개만 외우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애들 두 개만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여불규칙이에요. 파란색으로 적을게. 이거는 선생님이 이번에 우리 문법 요소 할 때 굉장히 많이 설명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기억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다 라는 말이 있으면 하 라는 애만 뒤에 오는 어미가 원래 얘는 아가 와야 되잖아 사실은. 왜냐면 얘가 양성 모음이니까 뒤에 오는 어미인 아의 상태를 이거를 무조건 여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여. 그래서 하여. 하여의 줄임말은 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었다, 하았다, 핫다가 아니라 무조건 하였다, 했다 이렇게 가요. 얘는 사실 다른 애들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다 뒤에만 아가 붙게 되면 하아가 아니라 그냥 하여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똑같아요. 가다 뒤에 아가 붙게 되면 이때는 동음 탈락이 되니까 그냥 가라고 적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우리가 동음 탈락 같은 의문의 변동에서 배웠던 탈락은 항상 일어나는 변동이기 때문에 그때는 규칙 활용으로 보죠. 일어나긴 하지만 바뀌긴 하지만 왜 바뀌는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하다에서만 바뀌거든요. 하가 아래 만나면 무조건 여로 바뀌는 현상 때문에 이때도 보시면 여기에 하는 그대로 유지. 근데 아만 사라지고 아이쿠 아만 여로 바뀌고 있죠. 그럼 요렇게 되면 우리가 얘를 그냥 여불규칙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어미는 바뀌는 형태의 이름을 붙이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또 헷갈릴 수 있는 애 하나가 바로 누구냐면 러불규칙이라는 애입니다. 왜 위에 거랑 약간 길이가 다른 것 같지? 자, 러불규칙 같은 경우는 어간이 르로 끝나는 말에서 어간에 아까 위에 선생님 저 심표를 적었네요. 아니지 따옴표잖아. 어간의 르 뒤에 어미가 어가 오게 될 때 일부의 단어에서 어미 어가 오게 될 때 이때 어가 러로 바뀌는 거예요. 특이하지 그치? 자 얘들아 한번 확인해 볼게.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은데요. 누르다 약간 누를 황자를 쓰는 거 얘들아. 얼굴이 누래 이렇게 표현할 때 그럼 온통 풀밭이 누르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뒤에 어가 오게 되면 우리 이것을 누렀다라고 표현 안 하고 누르렀다. 너네 잘 모르겠으니까 얘들아 푸르라고 바꿀게. 숲이 푸르 어가 오게 되면 숲이 푸르었다 또는 푸럽다.
우리 원래대로 하면은 으 때문에 얘들아, 으 탈락 때문에 어가 만나게 되면 숲이 풀었다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숲이 풀었다라고 안 해요. 푸르러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 얘들아, 푸르의 상태인데 이때 푸르가 그대로 있죠. 어가는 안 바뀐 거예요. 어미에서 어가, 근데 요 어가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 어가 그대로 그냥 러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가 러로 바뀌었네 라고 해서 얘를 러 불규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다른 것도 똑같아요. 치르다. 치르 뒤에 어가 오게 되면 그럼 이거는 치렀다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럼 마지막. 근데 마지막 하기 전에 너네 기억력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퀘스천. 여러분, 이르다. 이르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문제가 꽤 잘 나와요. 자, 이르다에서 얘들아, 누군가에게 고자질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장소에 도착하다는 뜻이 있어. 그 다음에 시간이 일찍이다 이라는 뜻이 있어. 그럼 뒤에 어가 붙었다 치자. 어떻게 활용해요? 고자질하다. 이거 잠깐 정지해놓고 적어보세요. 본인이 다 적어봤으면 확인해볼게 얘들아. 이르다를 고자질하면 일러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장소에 도착하다는 이르러가 되고요. 일찍이다, 시간이 일찍이다도 역시 시간이 일러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는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이르에다가 어가 만나게 됐잖아. 근데 얘는 지금 이르라는 단어에서 어가 왔는데 르가 리을 지금 남아있는 게 리을이잖아. 그럼 얘는 지금 뭐가 없어졌어 얘들아? 리을이 사라진 경우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때는 르 불규칙 이라고 부르고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잠깐 정지하고 다시 위에 거 보고 와. 자, 이르렀다 같은 경우도 역시 이르 뒤에 어가 옵니다. 근데 여기에 그대로 이르를 써요. 어가 러로 바뀌어버린 상태인 거잖아. 그럼 얘는 러 불규칙이죠. 얘는 어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미만 바뀐 불규칙이네 라고 볼 수 있겠죠. 일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이 이르다인데 어가 만나게 되면 이 르는 모르겠고 자 어가 그대로 와요. 그럼 이때 르가 리을리을로 바뀌었기 때문에 르 불규칙 리을리을 나오면 무조건 르 불규칙이야. 이고 어간이 바뀐 케이스야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르다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고르시오. 근데 물건을 골라라.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럼 골라 이렇게 가는 순간 얘는 르불규칙 이렇게 갈 수 있겠지. 꽤 생각보다 많이 쓰이는 단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어간과 어미가 다 바뀌는 거는 한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불규칙 활용 히읗 불규칙입니다. 히읗 어간의 히읗 받침 뒤에 일부에 아나 어미라고 적을게. 모음 어미 아나 어가 오게 되면 그럼 그때 어간에서의 히읗도 탈락하고요. 그리고 어미도 바뀌어요. 어미가 아어가 아니라 아이 같은 경우에 에나 얘 등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자 동그랗다. 동그랗 더하기 아가 왔어. 그럼 이때는 우리는
동그라라고 하는 게 원래 정상이지. 왜냐면 히읗은 뒤에 모음 만나면 무조건 탈락하는 거 우리 규칙활용에서 배웠잖아. 규칙활용에서 배운 게 아니라 의문의 변도에서 히읗 탈락해서 배웠죠. 히읗이 탈락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와 아가 만났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동음 탈락이니까 원래는 동그라라고 했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동그레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히읗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 아가 만났는데 애가 돼버렸어. 그럼 이거는 좀 특이하게 바뀌었네 라고 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근데 이것의 그냥 규칙 활용인 경우는 좋아, 좋다 뒤에 아가 왔어요. 그냥 말 그대로 좋아 이렇게 쓰게 되죠. 왜냐 음음 변도에서 히읗 탈락은 발음만 바뀌는 변도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좋가 하가 그대로 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좋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불규칙 활용 부분을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본용어과 보조용어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없지만 뒤에 문제는 좀 나오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용어과 보조용언 이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본용어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본래의 단어의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된 서술의 의미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단어의 중심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이 보조용어는 본용언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얘는 실질적인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쓰일 수 없고요. 생략해도 괜찮아요. 근데 또 특이한 역할을 하는 경우는 생략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퀘스천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먹어 두었다. 언제 먹을 수 있지 모르니까 밥을 먹어 두었다라는 문장을 보면 용언이니까 여기 용언을 찾아야겠죠. 그때 밥을 먹다라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주어의 의미를 주된 성분의 의미를 가지게 되지만 이때 두었다라는 단어는 얘들아 밥을 먹고 나서 옆에다 두었다는 뜻이 아니죠. 기회가 될지 모르니까 그냥 무엇을 하다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의미라서 이때는 보조용언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게 본용언, 얘는 보조용언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본용언과 보조용언에서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밥을 먹고 싶다 라든지 아니면 그냥 날씨가 좋지 않다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 밥을 먹다가 더 중요한 의미잖아. 싶다는 그냥 소망인 거죠. 앞에 말의 소망. 그래서 얘는 보조. 이때 본용언과 보조용언에서 이걸 삭제해봐. 밥을 씹다는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밥을 먹다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본용언은 혼자 쓸 수 있지만 보조용언 혼자 못 쓴다. 그리고 무조건 앞에 말에 붙어서 앞에 말에 대한 의미를 더하는 역할을 한다. 날씨가 좋지 않다. 에서도 날씨가 좋다. 본용언. 근데 앞에 것이 아니다. 라는 느낌의 보조용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렇게 보조용언으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본용언과 본용언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라면을 끓여서 먹었다. 이런 말이 있다면 라면을 끓이다라는 행위 하나 본용언과 라면을 먹는 행위 하나의 본용언이 드러나게 되죠. 이렇게 본용언과 본용언이라면 중간에 사이에 서라는 애가 들어갈 수 있어요. 순서대로 라면을 끓여서 먹었다 이렇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 용언이 있구나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우리의 품사 부분을 간략하지만 필요한 부분들은 다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시고요. 모르는 건 꼭 질문하셔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